말에서 중국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곽독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 말이 우리말에 들어와서 변화를 거쳐서 꼭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원래 말 뜻은 가면, 뭐 인형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래서 꼭두각시 노름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전체가 두 개의 마당으로 되어 있고 두 개의 마당, 각 마당마다 뭐 네 거리, 무슨 뭐 박첨지 거리, 뭐 피조리 거리, 꼭두각시 거리 이렇게 네 거리씩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전승자에 따라서는 일곱 거리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1마당의 네 거리, 그다음에 제2마당의 세 거리 이렇게 일곱 거리로 되어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 중에서도 제1마당 박첨지 마당에 포함된 두 개의 거리, 꼭두각시 거리하고 이심이 거리를 공부하겠고, 그 다음에 후반부 두 번째 마당에 포함되는 매사냥 거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살펴보면요, 꼭두각시 거리. 이 부분은 가부장을 비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첨지가 등장을 하고 제1마당은 박첨지 마당으로 중심적인 인물이 박첨지가 등장을 하고요. 그 박첨지의 아내가 바로 꼭두각시입니다.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꼭두각시. 그런데 박첨지가 꼭두각시와 헤어진 사이에 덜머리집이라는 첩을 두게 됩니다. 첩과 꼭두각시가 갈등하게 되고 결국 박첨지는 꼭두각시에게 재산 분배를 해줄 때 덜머리집보다 첩보다 더 적은 재산을 주게 됨으로써 꼭두각시가 화를 내고 중이 되겠다라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박첨지는 즐거워하죠. 자, 이렇게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박첨지의 위선적인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살짝 가부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박첨지 마당에 또 포함된 이심이 거리. 이심이는 요건 뭐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실제 존재하진 않겠죠. 뱀, 용, 뭐 중간 형태, 뭐 이무기하고 비슷한 녀석일 것 같아요. 자, 이심이가 등장을 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등장할 때마다 족족 잡아 먹습니다. 겁없이 박첨지가 덤빈 건 아니고 하여간 슬쩍 가서 구경하다가 물리게 되죠. 그때 박첨지 조카인 홍동지가 박첨지를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심이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심이 자체가 거대한 권력자로서 등장을 하고 홍동지가 천한 인물로서 그 권력자인 이심이를 제거하고 응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심이가 잡아먹는 인물들이 비정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이심이를 통해서 응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해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매사냥 거리가 되겠는데요. 매사냥 거리는 제2마당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마당은 평안감사 마당이 되겠는데요. 평안감사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매사냥을 시키는 장면이 바로 매사냥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매사냥 거리에서 사람들 하면 뭐 여러 사람들을 시킨다기보단 박첨지를 불러서 매사냥을 시키고 또 길을 잘못 닦았다고 해서 홍동지를 혼내는 뭐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자, 이것은 또 의미를 또 해석하자면 당연히 그 평안감사는 관리가 되겠고요. 평안감사는 관리가 되겠고 그 평안감사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백성들을 그대로 부려먹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리의 횡포, 관리의 착취, 그리고 또 홍동지가 벌거벗은 몸으로 등장을 해서 방구를 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관리에 대한 횡포에 대한 어떤 그 저항 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방구 정도 끼는 거 가지고 무슨 저항인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 굉장히 통쾌한 장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홍동지가 벌거벗은 힘은 장사인데 벌거벗고 좀 어눌하고 좀 바보스러운 데가 있죠. 이런 바보스러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권력자에게 대항함으로써 반대로 이 뭐 권력자들이 이 꼭두각시 노름에 대한 거부감을 덜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공격을 미리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영적인 인물로서 서민이 등장을 하고 그 서민이 관리나 상류층을 응징하거나 저항한다면 상류층이나 그 권력자들이 좀 거부감을 갖겠죠. 이 꼭두각시 노름에 대해서. 그래서 꼭두각시 노름을 뭐 마당에서 펼치고 있을 때 야 이거 때려쳐.
잡아들여라 뭐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바보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해서 방구를 끼거나 똥을 싸거나 욕을 하거나 이럼으로써 약간 그 반감을 좀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전의 마당놀이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역시 해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미의식으로서는 해학과 풍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당시 시대 상황이라든가 풍자, 비판, 의식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은 일단 꼭두각시 노름은 남사당패에 의해서 연이되던 우리의 유일의 인형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막과 막 사이가 마당과 마당, 거리와 거리 사이가 줄거리상 전혀 연관이 없는 이전의 마당놀이하고 유사하죠. 독자적인 내용이고요. 개방적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객과 악공이 그대로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독특한 것은 대자비와 산바지라는 그런 그 연희에 동원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대자비는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도 슬쩍슬쩍 참여할 수 있겠죠. 산바지는 지속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끌어 가는데요. 인형과 대화를 하죠. 그래서 마치 한 인물처럼 등장을 해서 판소리의 고수가 판소리 노래를 하는 창자와 대화를 나누듯이 계속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꼭두각시는 여보 영감 오랜만에 만나서 싸우지만 말고 같이 들어갑시다. 자, 꼭두각시가 남편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박첨지를. 박첨지, 야야 이리 와. 자네가 나간 지 수십 년이 되어서 늙은 내가 혼자 살 수 있던가? 그래, 내 작은 집을 하나 얻었네. 자, 미알 과정하고 굉장히 잘 통하는 내용이죠. 자, 작은 집은 당연히 첩이 되겠고요. 꼭두각시, 옳지 내 알았어. 영감이 나간 뒤로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작은 집을 한 칸 샀단 말이지요. 왜 기와 집은 안 사고 이 늑대가 할켜가려나. 이런 비속어들 역시 해학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집은 첩을 의미하는데 작은 집 한 칸이라고 해서 주택을 의미하는 말로 살짝 바꿈으로써 언어 유희가 등장을 했죠. 그렇죠? 이런 언어 유희라든가 이런 비속어라든가 모두 서민 작품의 특징이 되는 그런 해학적인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항상 이런 해학은 비일상적인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것들, 흔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럼 말이요?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마누라를 얻었다는 말이야. 옳지 내 알았어. 내가 갔다 돌아오면 김장하려고 마늘 몇 잽을 샀단 말이죠. 계속해서 언어 유희 말장난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는 이미 작은 집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싶고, 그렇죠? 부정하고 싶고 비꼬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돌리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왜 후추 생강을 어떻게 우라질려나? 그럼 말이요? 자자 이리 와. 작은 여편네는 아느냐? 옳지 내 알았어. 내가 가면 영영 안 올 줄 알고 작은 여편네를 하나 얻었단 말이죠. 아따 그년 이제 3일 강아지 눈 뜨듯 하느냐? 3일 지난 강아지 태어나면 눈을 못 뜨죠. 바로 못 뜨는데 조금 있다 그래서 뜨는 그런 걸 얘기하죠. 이제서 알아듣는구나. 여보 기왕지사 그렇게 되었으면 작은 마누라 생면이나 시켜주시오. 인사는 시켜줘야지. 자, 대면을 시켜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인물은 꼭두각시라는 인물과 박첨지라는 부부,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갈등이 되겠는데요. 갈등의 핵심적 요소는 작은 집이 되겠죠. 이렇게 부인을 두고서도 다른 여인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중세 봉건사의 가부장적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이겠죠. 하지만 이런 작은 집을 얻어서 당당한 모습, 그리고 꼭두각시인 본처를 무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부장제의 모순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회 장면에서는 그 첩과 꼭두각시가 갈등을 하게 되고 박첨지가 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불공평하게 하니까 아내인 꼭두각시가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박첨지는 오랜만에 만난 아내에게 첩을 소개한다 그랬죠. 아내와 박첨지, 꼭두각시와 박첨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의 핵심 요소는 첩이다. 그래서 중세 봉건사회의 가부장사회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홍동지 그 외삼촌이요. 이심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심이에게 죽음을 당하고 박첨지까지 물리게 되죠. 그때 박첨지는 산바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인형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랬죠. 산바지에게 조카인 홍동지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동지를 불러서 홍동지가 삼촌을 구하게 되죠. 내일세 다 파먹고 퍽퍽한다.
자, 뭐예요? 이미 이심이에게 많이 잡혀먹혔군. 뭐 이런 얘기네요. 외삼촌 내 말 좀 들으시오. 외삼촌이 1살이요, 2살이요. 내일 모레 80을 넘어 40줄에 들어갈 뿐이. 자, 어눌한 인물이란 거 알 수가 있죠. 80에서 40으로 넘어간다. 해학적인 요소이면서 홍동지란 인물이 좀 덜 떨어진 인물이라는 걸, 그렇죠? 희화화된 우스꽝스러운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게 되고요. 그럴 분이 그저 집안에서 애나 보고 나랑멍석에 새나 보고 계시면, 나랑멍석, 그러니까 벼알이 그 벼알을 깔아놓은, 벼이삭을 깔아놓은 그 멍석에서 새나 지키고, 새가 그걸 뜯어먹지 않도록, 먹지 않도록 지키고나 계시면, 온유월염천에 굉장히 더운 시절에 손바지 저고리 벗길 끼요, 손바지 저고리를 벗길 것이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그냥 편한 일을 하고 계시면 다 알아서들 해줄 것이요. 혹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겠죠. 그저 잔치집이라면 오르르, 제사집이라면 쪼르르, 딸랑하면 한 푼, 바싹하면 한 대, 에이심한 기영감. 뭐예요? 잔치집 왔다 갔다 제사집이론 따라가고, 딸랑하면 한 푼, 바싹하면, 이런 딸랑 한 푼, 이건 이게 그런 어떤 음성상징어를 통한 사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어쨌거나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박첨지가 채신머리 없이 여기저기 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개 영감이라고 신분상,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그 위계 질서상으로는 밑에 있는 조카가 삼촌에게 막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신분이 현실에서의 어떤 그 위계 질서가 깨어짐으로써 해학적인 장면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박첨지에 대한 홍동지의 비판 의식 드러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박첨지, 할 말 없네 살려주게. 할 말 없다고 살려달라네. 산바지가 등장합니다. 암 살려주고 봐야지. 그럼 살려놓고 봐야 하나? 이리치 어리차. 자, 힘을 쓰는 소리겠죠. 이심이와 싸워 이긴다. 야, 이놈아 죽었다. 야가 떨어졌구나. 야, 그럼 참 대단하구나. 저는 벗겨서 야광주 빼가지고 인천의 재물포인가 봐요. 그곳에 가서 팔아가지고 옷 좀 해 입자. 부자 좀 돼야겠다 하고 홍동지가 퇴장을 합니다. 그럼 그래라. 아하 여보게나 살 뻔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언어 유희가 되겠죠. 죽을 뻔했다를 살 뻔했다라고. 물론 당황한 상황, 그렇죠? 위기에서 모면하고 당황한 상황에서 말이 헛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이심이가 등장하였고, 그 이심이를 홍동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응징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심이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강한 권력자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앞에 박첨지가 물리기 이전에 그 좀 부정적인 인물들을 해치움으로써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동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해보면요. 두 번째 장면. 홍동지님은 이심이를 물리치고 박첨지를 구출한다. 그래서 이심이의 의미 두 가지 해석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평안감사, 너 박가거든 듣거라. 자, 그래서 백성을 불러드립니다. 평안감사가. 길치도를 어느 놈이 했느냐? 치도라는 것은 길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길을 닦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길을 만드는 것이겠죠. 썩 잡아들이라. 예이 여보게 큰일 났네. 산바지 왜 그래요? 길치도 한 놈 잡아들이라니 큰일 났네. 아, 잡아들여야지. 그건 내게 맡기게. 그러세. 야, 진동아 하고 계속 부르는 것은 홍동지를 부르는 의미고요. 안에서 밥 먹는다. 주로 홍동지를 부르게 되면 높은 사람이 부르든 누가 부르든 간에 주로 산바지가 부릅니다만, 홍동지는 밥 먹는다, 똥 눈다 이렇게 해서 먹고 싸는 일을 주로 하는 굉장히 좀 한심한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힘이 장서여서 큰 역할을 해내기도 합니다. 밥이고 뭐고 홍제 났다. 빨리 오너라. 홍제라는 건 아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보면. 뒤통수부터 나온다. 왜 그래요? 아, 이놈아 거꾸로 나왔다. 돌아서며. 그러니까 인형극에서 인형이 등장할 때 뒤집어서 이렇게 득득득득 걸어 나오는 모양으로 만든 거겠죠. 재미있는 모양이겠죠. 돌아서며 어쩐지 앞이 캄캄하더라. 그래 왜 불렀나? 너 길치도 잘했다고 평안감사께서 상금을 준단다. 빨리 가봐. 반대로 이야기하네요. 그래 가봐야지. 가까이 가서 내 대령했습니다. 내가 길 닦은 놈이냐? 홍동지 예이. 그래놓고 평안감사는 사령을 불러들여서, 그 심부름하는 밑에 있는 관리를 불러들여서 볼기를 치려고 합니다. 홍동지, 네네 잘못했습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평안감사, 이번만은 그럼 용서하겠다. 썩 물러가거라. 홍동지 방구를 끼며 들어가고 평안감사 퇴장하는 듯 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자, 여기서 방구를 낀다라는 것이 역시 평안 감사에 대한 자그마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관리의 횡포, 홍동진은 치도 문제로 감사에게 벌을 받을 뻔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감사가 백성들을 불러서 세자비를 시킨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뒤에 보면 이제 상여거리가 나오는데 감사가 죽게 되고 상여를 대신 매게 하는, 감사가 죽게 되고 그 상여를 매게 하는 장면에서 그 상주에게 홍동지가 또 무례를 범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부분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박첨지 마당 해가지고 첫 번째 박첨지 유람거리가 있는데요. 박첨지 유람거리는 말 그대로 박첨지가 유람하고 돌아다닌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들어가는 서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피조리 거리는 박첨지의 딸과 박첨지의 딸과 그 다음에 며느리가 파괴한 승려와 함께 놀아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박첨지의 딸과 그 승려와 그리고 며느리가 놀아나는 장면에서 홍동지가 나와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박첨지가 나와서 또 홍동지를 혼을 내는 뭐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승려가 파괴한 승려의 모습으로서 문란한 어떤 당시의 사회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마당놀이에도 이전에 배웠던 마당놀이 탈춤에도 계속해서 승려는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었죠. 꼭두각시 거리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본 장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가부장적 모습을 통해서 남편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심희 거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죠. 이심희가 나와서 여러 인물을 죽이게 되고 결국 홍동지가 이심희를 제거하는 장면. 그 다음에 평안감사 마당은 매사냥 거리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장면이 되겠습니다. 매사냥을 시키게 되는 장면이고요. 상여거리는 평안감사가 죽게 되고 뭐 여덟 거리로 되어 있는 경우엔 평안감사가 죽지 않고 평안감사의 모친이 죽게 되는 장면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상여를 매는 사람들이 다리를 전부 다 다칩니다. 그 길을 잘못 닦아가지고 사람들이 다리를 다치게 되니까 홍동지가 상여를 대신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절 짓고 허는 거리는 박첨지가 마지막에 이제 뭐 걱정 없으니까 절이나 짓겠다 해놓고 다시 절을 허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을 짓는다는 것만 나왔다면 앞에서 승려들을 부정해서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헐어버림으로써 또 역시 외래 종교에 대한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첨지 마당과 평안감사 마당으로 크게 나누고요. 그 안에 4거리, 3거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4거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표생원이란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건 전승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뭐 어느 시험에 이 작품이 나왔는데 선생님하고 공부한 거하고 좀 다르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전승자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두각시 노름 역시 다른 마당놀이와 마찬가지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웃음 유발 뭐 이런 것들, 또 열린 구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방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 전개,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자비와 산바지,